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장 섹터, 특히나 4차 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성장 섹터에서 대한민국에서 모조리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분야들에서 전부 다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현대차에 밀리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죠. 뭐 검색 및 광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AI 및 로봇 이런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꽤나 좀 증가를 했어요. 대략 30%가량의 실적 성장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 AI가 도입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광고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네이버 검색 서치 엔진에 대한 경쟁력이 좀 하락할 것이다. 요즘에 다 구글 쓰지 누가 네이버 쓰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저는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과는 다르게 대중들의 심리와 대중들의 그런 오판과는 다르게 네이버의 성장성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붐이 불면서 좀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저 역시나 네이버를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켜보면서 기회가 온다면, 만약에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네이버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실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대두되든 말든, 구글의 점유율을 빼앗기든 말든 네이버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검색 엔진에서의 점유율은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은 맞아요. AI 툴이라던가 아니면 구글에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구글과 네이버 외에 뭐 빙, 야후, 다음 이런 쪽에서 또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검색 엔진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AI에는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지만 그 외에 뭐 포털 사이트, 다음, 빙, 뭐 야후 이런 쪽에서는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뭐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핀테크라던가 결제, 이커머스, 그리고 좀 더 미래까지 갔을 때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 빠지는 것 이상으로 신산업들이 실적에 대한 공백을 메꿔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네이버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우려,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꽤나 좀 기우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원화 스테이블 쪽에서 네이버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를 했어요. 박스권 한 번에 돌파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 네이버가 앞으로도 성장성이 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도 15%가량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네이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기존의 이제 검색 광고 엔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쏠려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뭐 이커머스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사실 신성장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커머스 쪽에서도 이제 쿠팡과 이제 더불어서 탑2죠.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쪽에서는 쿠팡, 네이버 커머스가 탑2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뿐만 아니라 또 핀테크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네이버 페이를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이제 이커머스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페이에 대한 그런 돈이라고 할게요. 그냥 가상 돈을 이제 충전을 해놓고 쓰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충전을 미리 해놓고 쓰는 방식인데, 이거를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가 되면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이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 치중되어 있었던 이런 핀테크에 대한 결제액이 오프라인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네이버 쇼핑할 때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쓰죠. 그런데 네이버 페이는 오프라인도 쓸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도 쓸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거의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기에는 꽤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충전되어 있는 네이버 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는 네이버의 특장점 중 하나가 결국에는 유통망을 급격하게 이제 급속하게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혜택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뭐 네이버 쓰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쪽에 비해서 뭐 쿠팡이라던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이 페이백 되는
혹은 이제 포인트에 쌓이는 속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오프라인 결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오프라인 결제에서 피제사를 끼지 않고 카드사를 끼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1대1로 지급 준비를 맞춰서 결제를 하게끔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혜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네이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 쪽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클라우드는 무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41%예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41%이고 클라우드의 매출액 성장률은 무려 26%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네이버가 검색 엔진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고 서치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신사업들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AI에 대한 혁신이 발생이 되면서 네이버가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애초에 데이터 센터라던가 혹은 GPU에 대한 AI 서버를 가장 크게 구축해 놓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 정도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검색, AI 쇼핑, AI 지도, AI 광고 이런 데 AI를 붙이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의 그런 검색 엔진 점유율이 빼앗기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신사업들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구글 외에는 다른 이제 검색 엔진으로부터 점유율을 오히려 빼앗아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이제 네이버가 사실 받고 있는 그런 우려가 생각보다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전략 같은 경우도 주력 사업을 안정화시키면서 캐시카 역할을 꾸준하게 하게끔 유지를 하면서 신선한 동력, 첨단 AI 기술,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라던가 커머스라던가 핀테크라던가 조금 더 미래까지 갔을 때는 자율주행 혹은 이제 AI라던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이제 네이버 페이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페이류에서는 핀테크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미 네이버페이 사용자가 2,8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2,800만 명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용자 전환이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원화 스테이블 코인화 되었을 때는 어마무시한 그런 잠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정부 쪽에서도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허가가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권화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좀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결제 서비스, 송금 서비스, 자산관리 쪽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이미 그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 만큼 그 수혜 정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서 디지털 결제 증가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수료 절감, 처리 속도 향상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혹은 핀테크를 이제 하는 그런 업자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과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강력한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시장에 대한 우위를 이미 철저하게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인 만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네이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성장성은 저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검색 엔진에 대한 캐시카를 공고히 가져가면서 그 외 신사업 쪽에서 지금으로서는 클라우드가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쪽에서도 이제 실적에 찍히게 된다면 저는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내에 2.5조 정도의 그런 실적이 네이버로서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유지를 하면서 압도적인 신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는 점을 이제 막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저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네이버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지전에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해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국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게 소버린 AI, 국가급의 AI를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유일하게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만이 국가급의 AI, 대규모 LLM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GPU 팜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어요. GPU 데이터 센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오픈소스 AI 모델도 이미 가지고 있죠.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오픈소스 AI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기술 생태계 면에 있어서도 역시나 연구센터라던가 혹은 R&D에 대한 비용 혹은 방향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처럼 압도적인 기업이에요. 그냥 AI 하면은 네이버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시장이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점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AI 투자 규모가 매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이버가 현재로서도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AI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서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네이버에 대한 공고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모건슬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투자 로봇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유일하게 꼽혔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핵심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가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첨단 소프트웨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라던가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다 보니까, 특히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OS를 삽입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꼽혔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꼽힌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 한에서는, 그리고 AI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이미 로봇에 대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심지어 이제 1974라고 해서 1974 건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 1784죠. 1784 건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건물 안에서 최첨단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상용화가 준비되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대규모 LLM, AI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성장에 대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모든 대부분의 것들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를 한다면 저 네이버를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이제만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필릭슨 사단 11개 멤버 모집 중이죠. 선착순 한 분만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이미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원이 찼기 때문에 딱 한 명만 더 받고 마감을 지을게요. 이번에 필사단 마감이 되면 당분간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